갈레리우스는 자신과 비슷한 취향과 성격이었던 리키니우스를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군대 시절부터 같이 생활하였고 승진도 같이 하면서 우정이 돈독해졌습니다. 갈레리우스는 콘스탄티우스의 자리였던 서방 황제의 자리를 리키니우스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막센티우스와의 내전에서 패배한 후 죽은 세베루스 자리에 리키니우스를 앉혔고 일리리쿰 속주를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갈레리우스의 조카 막시미누스는 질투와 불만을 나타내며 갈레리우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부황제를 벗어던지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6명의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전우후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방에서는 막시미아누스, 막센티우스, 콘스탄티누스가, 동방에서는 갈레리우스, 리키니우스, 막시미누스가 통치하게 되면서 제국은 두 개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막시미아누스는 누구보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막센티우스도 권력욕이 강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사이좋게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자신이 잘나서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아버지 막시미아누스는 자신의 후광으로 아들이 황제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위대가 막센티우스를 지지하자 막시미아누스는 리키니우스가 통치하고 있는 일리리쿰으로 갔습니다. 이에 화가 난 갈레리우스가 자신의 영토에서 떠나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막시미아누스는 어쩔 수 없이 사위 콘스탄티누스의 궁정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와 딸 파우스타는 막시미아누스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막시미아누스는 권력에 대한 강렬한 야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 콘스탄티누스가 프랑크족을 무찌르기 위해 라인강 유역으로 출정한 사이 자신이 황제가 되어 아르에 있는 많은 재물을 다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재물들을 병사들에게 마구 나누어 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콘스탄티누스는 급히 돌아왔습니다. 막시미아누스는 콘스탄티누스가 아르레 성문 앞에 데리고 온 병력을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르세유로 도망쳤습니다. 마르세유는 요새화되어 있었고 필요한 경우 바다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아들 막센티우스가 아버지를 구한다는 명분을 핑계로 콘스탄티누스를 없애고 갈리아를 차지하기 위해 구원군을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위험성은 콘스탄티누스도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마르세유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성용 사다리들이 마르세유 성벽에 비해 너무 짧아서 공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르세유의 수비대가 콘스탄티누스에게 겁을 먹고 막시미아누스와 도시를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세베루스와 같은 방법으로 죽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는 것으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갈레리우스는 이탈리아에서 막센티우스와 막시미아누스 부자에게 패배한 후에도 4년 정도 더 살면서 쾌락을 즐기고 공공사업을 실행하는데 여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절제한 생활로 몸은 비대해졌고 온몸이 종기로 뒤덮인 채 그 종기를 벌레떼가 파먹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가 니코메디아에서 숨을 거두자 그의 지원으로 황제가 되었던 리키니우스와 막시미누스는 갈레리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영토를 분쟁 없이 분할했습니다. 아시아의 속주들은 막시미누스가, 유럽의 속주들은 리키니우스가 차지했습니다. 막시미아누스와 갈레리우스가 사망함으로써 이제 황제는 6명에서 다시 4명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유혈 사태가 생길까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재위 6년째 되던 해 오탱을 방문해 공납금 전액을 탕감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인두세와 토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인구수를 2만 5천 명에서 1만 8천 명으로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혜택도 국민들에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유랑민이나 불황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용맹한 콘스탄티누스가 통치하는 갈리아는 야만족의 침입에서는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프랑크족과 알레만니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들의 왕들 가운데
몇 사람을 트레브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내던지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국가 간의 규약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막센티우스의 악덕은 콘스탄티누스의 미덕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갈리아의 속주들은 행복을 누린 반면 이탈리아와 아프리카의 속주민들은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폭군의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아프리카에서 단지 소규모 반란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키르타와 카르타고를 비롯해 속주 전체를 창검과 화재로 황폐화시켰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반란과 관련하여 엄청난 수의 밀고자들이 나타나면서 부자들이 반란 가담자로 지목되어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반란 진압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개선식을 거행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자신이 황제가 될 때 지지해 주었던 원로원 의원들에게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거두었고 기부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게다가 원로원의 부인과 딸들은 호색한 황제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막센티우스가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오직 군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약탈과 범죄를 저질러도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폐해는 모두 로마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황제가 로마에 머물지 않아서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로마에 머무는 황제 때문에 6년 동안이나 고통받아야 했습니다.